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20대 초반의 애들이라면 당연히 다 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지. 네. 하다못해 곡이 안 나와도 DAW는 이것저것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그인 이것저것 종류 이펙팅하는 거 다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. 기본이니까 요즘에 그걸 모르고 이렇게 뭘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지 솔직히 요즘에. 곡이 안 나오면은 편곡이라도 해가지고 사운드적인 거를 연구를 해야 다른 카테고리에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. 기타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? 승부 볼 거야? 막 그러면은 몰라.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보는 시선에서는 옳진 않다.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고. 아니 결국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책임의 문제인 것 같네. 자기가 자기 선택이- 책임지는 거죠. 장사하시는 데도 장사꾼이 될 거냐 요리사가 될 거냐. 네, 그런 문제네. 근데 요리사로도 엄청 힘들게 끝까지 해가지고 J커브 엄청 깊게 파서 빵 뜰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오래 걸릴 뿐인 거지. 그렇게 끝까지 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애매하게 곤조만 부리다가 돈도 못 벌고 지금처럼 빌빌 될 거냐. 그러면 장사를 해야지. 맞네요, 맞네요. 딱 그 사실 장사의 신이 이런 예체능에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더라고요 보면서. 인생이지 인생. 네,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사무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음악을 하든 똑같네요. 그분은 진짜 인생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.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럼 꼰대야. 저도 계속 인터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너무 꼰대 같은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그게 이제 다들 그 꼰대라는 압박 때문에 동생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하니까. 그만큼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맞아. 애들 생각하면은 안타깝지. 네. 상황. 몇 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 이틀 깨지면서 배우는 게 큰데 그런 기회가 더 힘드니까 서로가. 저울질이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아니면은 어느 상황에서 깨지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얻어가는 게 더 큰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손쉽게 어디 퍼블리싱에 들어가서 곡을 수집하는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게 더 좋은 건지. 당연히 이렇게 재볼 수 있지. 그쵸. 자기 성향에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처럼 이렇게 너무 절실했던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지나면은 잘 될 수 있는 확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을 시절이었으니까 이것만 견디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다 견뎠었잖아. 예. 나도 연주자 입장이지만 나도 마찬가지고. 근데 요즘에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없다고 봐도 맞는 거잖아.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막 90년대까지는 아무래도 좀 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점점 그게 좀 꺾인 거잖아요. 시장도. 저도 그런 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케이팝도 잘 되고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요즘엔 좀 약간 꼰대 말을 되게 더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얘기한다고 뭐 이게 큰 뭐 그런 게 있겠어. 네. 그래도 이제 이 시장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래 이럴 때일수록 90년대 라이브로 재밌게 하자 열심히. 인간적인 게 좋다. 네, 진짜 오늘 더 그동안도 많은 복각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봤지만 오늘에야말로 진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저는 또 엄청 느꼈어요. 너무 다른데 이게 없어요. 기계가 기계가 없어요. 단종되어 있는 거죠. 없어. 20년 전에 단종돼가지고 이렇게 와 이거 다 두 대네요.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산 거거든. 구하셔가지고 웃돈 주고 사신 거예요? 다행히도 저게 또 잘 돼가지고 그냥 스페어로 가지고 있는 게 돼서 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또 언젠가 이게 문제 일으키면 저걸 쓸 수 있으니까. 하긴 뭐 이거 뭐 고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. 딱 기분 나대 기분. 그냥 들었을 때 좋으면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. 네. 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. 요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그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작업했는데 요즘은 자꾸 막 숙제하듯이 뭐 이렇게 해달래 뭐 저렇게 해달래 해서 하니까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. 이렇게 해달래 저렇게 해달래. 네. 오늘도 신의주 찹쌀순대 먹고 속이 안 좋은 건데 거기가 또 바이브 녹음실 앞이잖아요. 그럼 새벽에 끝나고 거기 신의주 찹쌀순대 먹고 이 생각도 오랜만에 나고. 와 진짜 그립다. 네. 옛날 막 녹음실 밤 10시 프로 막 하고 그랬잖아. 낮 프로 안 잡혀가지고. 맨날 막 새벽에 이제 뭐 맥모닝도 먹고 뭐 그랬는데 그게 되게 그런 게 요즘에는 없었어요. 다 어디 다닐 일도 잘 없고. 그게 진짜 새벽에 끝나고 이렇게 해냈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하긴. 녹음실 나오잖아. 그러네. 녹음실이 그때 매번 설렜네요.
그러니까 나는 기타 녹음 막 3-4시간 치고 막 그랬을 때 끝나고 나면 아 해냈다.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마트 가가지고 10,000원짜리 광어회랑 제일 싼 거 소주 한 병 딱 사놓고 와 해냈다.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네. 그런 사람 먹는 거야. 진짜 막 해낸 느낌. 연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은 적 있냐고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의 날이 있었다면 그게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. 이게 심리적으로 녹음실에 사람들도 많고 아 쪽팔리잖아. 내가 되게 작아 보이고 원래 작았지만 그날 이제 플레이가 잘 안 됐을 때 아니 원래 안 됐는데 완전히 안 된 거지. 완전 그 사람들 볼 면목이 없는데 어쨌든 일이니까 돈은 준대. 그 돈 어떻게 받아? 그럼 그쪽에서도 안 좋다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? 사람이 착하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. 근데 그러면은 형이 느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신호가 있긴 있는 거예요? 아니 그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아 그냥 형 내가 스스로가. 병신 같은 거야. 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 바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부담스럽지.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그때는 오죽했겠어. 신인 때. 어렸을 때.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 너무 심리적 압박감에 넘어지면서 아 진짜 힘들 것 같아 진짜. 어떤 사운드 레퍼런스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 요즘엔. 네.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. 저기 재필 씨 저기 많이 발라주세요. 그런 거 있잖아. 많이 발라주세요. 맞아요. 야 재필아 발라줘 오늘.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탁탁 치고. 부담스럽겠다. 네, 저는 항상 기타리스트 형들이 다 형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기타리스트가 동생이라면 되게 또 어렵겠네요. 그냥 발라야 돼. 와, 나 너무 소름 끼친다. 그 내가 생각을 그 언젠가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가요 같은 거 2000년 초반에 나왔던 거 들어보면 이게 특이사항들이 그러니까 음악에 안 맞는 그런 기타 트랙들이 조금 많잖아. 예를 들어 뭐 디스토션 막 백킹 같은 게 네. 그런 요즘 생각하면은 그런 곡이 아닌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딱 나일론 기타 이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역사잖아. 그러니까 그게 발라줘 했던 게 맞아요. 바르고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르 같더라고. 그런 미디움 막 그런 것들. 맞다. 그 시절이 딱 그랬네. 어. 뭔가 그게 약간 기본 셋업 같이 그러니까. 돼가지고. 기타 백킹 디스토션 갈게요. 발라드인데 1절 C에도 막 나오고 막 락발라드 아닌데. 또 이제 쫄리니까 막 빼달라고 못하고. 그러니까 작게 넣어주세요. 네. 일단 이것저것 다 쳐놔. 그 서로 눈치 보는 단계 오는 거예요. 작곡가랑 기타리스트랑.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편집을 뭔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안 했던 시절이니까. 맞아요. 그때 녹음실에 가서 믹스하고 그럴 때잖아요. 그러니까. 이거 줄여주세요. 그러니까. 맞아. 그 단계가 계속 있었다. 어느 순간부터 엔지니어 분들이 앉아서 하세요 하는 단계도 왔고 변화가 컸네요. 큼직하게. 그래서 그때 발라줘 했던 게 하나의 그런 음악적인 그런 걸 만들었다. 오히려 만든 것 또 같다. 그게 또 장르가 됐네요. 생각해보면 2000년 그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장비나 플러그인, 꿀팁, 노하우 이걸 다 찾고 원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수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사실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더 저도 듣고 싶고 알려주고 싶거든요. 사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레슨할 때 거의 안 하지만 가끔 하게 된다면 그럴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쪽 얘기인 것 같아. 플레이를 가르쳐주진 않고 그렇죠. 유튜브에 다 있잖아.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모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다들. 아무리 겁을 먹고 막 그래도 난 그게 당연히 이게 너무 시대가 바뀌는 느낌이 나니까 무섭겠지. 근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 거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걱정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나. 계속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컨텐츠 산업 자체는 사실 제일 대안이 없는 쪽인 것 같고 음악 이런 것들. 영상도 뭐 그래픽이야 뭐 좋은 게 나오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걸 담을 수 있는 거는 계속 거의 무한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두려울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그렇다. 재밌는 게 진짜 솔직히 오프라인이 되게 많은데 음악도 사실 저도 재밌게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게 그러니까. 음악인 것 같고.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이 진짜 중심을 잘 단단하게 잡아야 된다. 그런 결론이 딱 진짜 그런 것 같아.
여기저기 치우치고 이거 기웃거리고 저거 기웃거리고 나는 비교질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 혼자만 불행해지고 기타로 막 이거 이 장르도 하고 싶고 저 장르도 하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하는 장르는 없고 그러다 자기 기타 불행해지고 기타 불행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.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. 너도 재밌게 하고 나서 스트레스 없어졌잖아. 너무 그리고 일을 되게 여러 가지 빨려놓고 하거든요. 진짜 한 10개는 하는 것 같은데 곡 쓰는 걸 게을리 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모자라지도 않고 왜냐면 그 헛짓하고 좌절한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번 다 재밌는 것만 바라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스트레스 없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해보니까 음악이 참 좋은 일인 것도 느끼고 재밌지. 네. 다른 일 중에는 보람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사업적인 일 아 이것저것 해보니까 네. 느꼈겠다. 네, 뭔가 필요해서 할 수는 이게 어떻게 할지를 알겠고 이제 할 건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감동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음악이 거의 베스트가. 막 라이브 편곡 막 요새 이것저것 하거든. 너무 재밌어. 진짜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때 너 작년인가 와가지고 여기 똥 싸듯이 하는 게 재밌다며. 진짜로 맞아요. 똥 싸듯이 막 그런 식으로 똥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분으로 나도 해설하는 느낌으로. 나도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팍팍 진행하는 그런 바이브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, 사람. 실제로 똥 쌀 때 되게 좋지 않나요? 한 번에 잘 나와요. 짧은 시간에.